실물이 더 이쁘시다. 갑자기요? 갑자기 아니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사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 이거 안 봐요.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예뻐졌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행복한 걸로 알고 있어. 헬조선이라 하기만 해봐라 이것이. 아니 한국에 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원장님 세금 너무 많아요 진짜. 그만 떼가라 이까나. 자, 여러분 혹시 탈북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탈북녀 한송이님을 어렵게 오셨습니다. 제가 여기 출연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찾아봤습니다. 톡스앰필이라는 여기 병원이 워낙에 유명하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저 이 병원 알고 계셨는데. 제가 오면서 찾아봤는데 워낙에 유명해가지고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탁재훈 그거 보고 또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질문 들어가는데요. 올해로 벌써 탈북 12년 차시잖아요. 네네. 어떤 계기로 대한민국을 오게 되셨는지. 대한민국에 오게 된 계기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워낙에 이제 한류 드라마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이민호 씨가 저렇게 이제 이민호 씨를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류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또 제가 북한에서 알았던 대한민국보다는 드라마를 통해서 느끼는 대한민국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는 국경 지역에 있는 양강도 해산이라는 동네거든요. 중국을 통해서 이제 한류 드라마를 이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빨리 좀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랑 이제 같이 넘어가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어려운 기로.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같은 거 듣거나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도 그런 거 보다가 걸리면 뭐 아우지 탄광 가나요? 아버지 탄광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됐어요. 만약에 한류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들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처벌 수위가 사형, 총살까지 가는 거죠. 형살까지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막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워낙에 북한 주민들이 경제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더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서 한류 드라마는 점점 많이 퍼지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회라는 자체가 북한 주민들한테 긍정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환상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북한 체제는 엄청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한류 드라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에서는 엄청난 하나의 범죄처럼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그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사형까지 하는 그런 계기가 많아졌습니다. 지금 더 무서운 현실이네요. 요즘은 또 북한의 미적도 되게 달라졌어요. 아, 근데 진짜 되게 실물이 더 이쁘시다. 갑자기요? 갑자기 고백을 막으시. 아, 이거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이쁘셔가지고. 사모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 이거 안 봐요. 그 한국에 우리가 네.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봐도 한송이님은 굉장히 미인이신데 혹시 북한에서 송이님 정도면 어느 정도?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이 예뻐졌어요. 선생님 같은 분이 이제 저를 이제 많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남남북녀라는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탈북을 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딱 탔는데 스튜디오스 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남남북녀는 죽었다, 남남남녀다. 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나라도 미스 춘향 뭐 이런 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 북한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나가시면은 한 자리 하지 않으셨을까요? 키가 안 돼가지고. 북한은 키를 엄청 많이 봐요. 무조건 키가 163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여자 키가.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7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만큼 북한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볼 게 있는데 북한에서 기쁨조라는 게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쁨조 선발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거고 선발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이것도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됐던 게, 생겨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김일성이 이제 한 농장을 찾아갔다가 농장에서 논바디를 막 하다가 쉬는 그 참에 농장원 처녀가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김일성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네 노래 때문에 내 피곤이 풀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김일성한테 기쁨을 드렸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기쁨조라는 게 탄생했는데 음악하는 예술인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런 그 성행위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변질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증언들이 이제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조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19금 아니야? 이건 19금 아니죠? 이게 무슨 19금이에요? 약간 병원 일만 하셔서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북한은 연애 문화도 남원과 많이 좀 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편이긴 할 텐데 요즘에 그래도 북한 MZ들 예전과는 어떻게 많이 좀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밭 그리고 뭐 콩밭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집을 짓다가 다 못 지은데 이런 데 가서 이제 연애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는 대동강이라던가 광장 같은 데라던가 이런 데 나가서 다양하게 연애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집으로 오는데 보통 여자친구 데리고 아드님 물음표? 아니 그러면 만약에 아드님이 여자친구 될 거면은 아빠 엄마 다 나가나요? 아니 집에 있어줘야지. 근데 또 차라리 집에 들어오는 게 훨씬 안전하긴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거 갑자기 궁금한데 네. 한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MZ들이 노래방을 간다던가 PC방을 간다던가 데이트할 곳이 많잖아요. 많아요. 북한 MZ들은 어떤 데서 이렇게 놀나요? 북한의 MZ들은 대부분 보면 학교 안에서죠. 연애하는 친구들은 남아서 이제 옥수수 따다가 구워 먹으면서 놀고 그러다 이제 학교 불러놓고 약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니네 연애하는 것까진 좋은데 학교에다 불러오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 아버지 세대 그런 그래서 외국인들이 북한에 놀러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정말 너무 순수하다. 진짜 이런 시대가 있나? 라고 해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되게 많대요. 낚시 같은 것도 하나? 네, 합니다. 근데 저 진짜 충격 먹었던 게 대한민국에 오니까 낚싯대를 막 100만 원 이렇게 주고서 패션하러 가더라고요. 고기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기 잡아서는 또 놔주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 고문이거든요. 너무 잔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등산을 가더라도 우선 다 장착을 하고 네, 풀셋 하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고기 잡으러 갈 때는 일단 그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요만하든 이만하든 싹 다 잡아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거든요. 고기 잡을 수 있는 낚싯줄이랑 대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무슨 낚싯대는 무슨 거 종류별로 있어서 그래서 야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 살기 좋은 나라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 이제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와 성리야 너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 마시냐 테라 맥주 마시냐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야 대동강 맥주 테라 맥주 그딴 게 어디 있어? 북한은 이런 테라 맥주 병에다가 링겔 달아가지고 환자들한테 나 너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는 거 행복한 걸로 알고 있어. 헬조선이라 하기만 해봐라 이것이 약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 대동강 맥주 먹은 것 같아. 맛있던데요? 우리나라 거보다 나아. 원장님 아우지 보내고 싶어. 이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북한과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은 어떤 게 미인이고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북한은 미의 기준이 일단 눈이 이제 커야 되고 그리고 얼굴이 작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막 얼굴 작은 거에 요즘은 막 중안부 작아야 돼. 중안부가 어딘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게 성형외과 원장님들, 피부과 원장님들이 제일 불쌍해요. 아빠 엄마도 못 만들어준 걸 원장님들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북한은 그게 기준이 아니라 얼굴이 환해야 돼요. 보름달처럼 딱 봤을 때 복이 들어오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설주 같은 스타일이 북한에서 이제 미의 기준이고 그리고 또는 이제 팔다리가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눈 동자 중에서 흰자가 하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미의 기준이거든요. 아마 원장님이 북한에 가잖아요. 원장님은 북한에서 못 나옵니다. 그저 내 옆에서 그저 얼굴 시술만 하라 이래가지고 밖에 안 내보낼걸요? 안 내보냅니다. 한국에는 아시겠지만 병원들이 많잖아요. 네. 피부과, 성형외과. 네. 북한에도 이제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술을 혹시 어디서 받고 있는지. 있어요. 북한은 이제 큰 병원 안에 미용과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성형외과라고는 건 없고 이제 미용과가 있는데 미용과 안에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이랑 그리고 쌍꺼풀 수술이랑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은 쌍꺼풀 수술 이런 건 다 불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집에서 사람들 모아오라고 하면은 이제 한 10명 정도 모아오면은 한 명은 이제 공짜로 해주고. 그래서 북한에서 쌍꺼풀 잘못해갖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다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사람 사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네. 북한은 얼굴에 대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가 이제 가마솥에다 밥을 하면 이제 김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이제 그걸 세우고 약간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고 팩 한 장 붙이고 저녁에 와서는 이제 얼굴 또 세수하고 또 팩 한 장 붙이고 또 이제 노래 막 듣고 기분 좋게 맥주 한 잔 마시면서 로맨틱한 영화 한 편 보고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지만은 정말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벨조선이라 하기만 해봐라 이것이 약간. 송이님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아까 보니까 그래도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받아보신 시술 중에 이 시술은 정말 좋았다 하는 게 어떤 게 1, 2, 3등만 한번 골라볼까요? 저는 일단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 스킨 보톡스가 너무 좋았던 거는 이제 얼굴에다가 맞으면은 2, 3일 지나니까 아니 무슨 장어를 먹은 것 마냥 아침에 피부에서 그냥 광이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미간 보톡스 6개월에 한 번씩 미간 보톡스랑 이제 사각턱 보톡스를 꼭 맞거든요. 근데 사각턱 보톡스가 너무 좋은 거는 제가 살짝 이제 이갈이 같은 거 항상 이제 맞는데 너무 자주 맞으면 또 안 좋대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꼭 지켜서 맞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울세라랑 이제 소마지 너무 좋아요. 근데 비쌉니다. 예. 비싸지만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방금 얘기해주신 북한 미녀도 인정한 보톡스, 울세라 써마지. 근데 무조건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요거만 해도 갑자기 내가 엄청 젊어지고 이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이랑 이렇게 깍딱 있으면은 어려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럼 저도 이제 한마디 하면 투자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이가 34시에요. 오, 근데 되게 어려 보여. 자, 북한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공산주의잖아요. 월급이 다 비슷할 텐데 북한에서의 성공의 조건은 뭔가요? 북한에서의 성공의 조건은 일단은 첫 번째 김부자들의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법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있을 수는 없지만은 밀수라던가 그런 걸 해서라도 돈을 이제 벌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군대를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노동당에 가입을 딱 해서 이제 전역이 되는 순간 이제 공산대학이라던가 아니면 농업대학이라던가 이런 대학 추천을 받아서 조금 좀 괜찮게 사는 여자를 만나야 됩니다. 북한에서의 그 남자의 성공 조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본인이 그래도 똑똑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네요. 맞아요. 대한민국은 평균 월급이 한 200에서 300 사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북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북한은 북한 돈으로 2,000원이에요. 달러로 0.5달러.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월급으로 쌀 1kg도 못 삽니다.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잖아요. 전 그걸 보면서 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국민이 근로의 의무를 다 해서 세금으로 내는 돈으로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다. 이걸 이제 저는 느꼈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똑같이 벌어서 다 같이 나눠 먹자주의인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불법적인 걸 무조건 해야 되고 장마당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정말 불쌍합니다. 갑자기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려고 한마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요? 아니요. 아니 한국에 살면서 세금이 너무 많지 않나요? 원장님 세금 너무 많아요 진짜. 그만 떼가라 이 까나. 그제 벌면 맨날 떼가. 아니 세금 내는 것까진 좋아요. 벌면은 너무 많이 떼가요. 너무하잖아. 북한 여성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 홈케어?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은 화장품이 딱 한정되어 있어요. 살결물, 뭐 물크림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바르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북한도 이런 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팩도 이제 얼굴에다 바르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있을 때 쌀뜨물에다가 이제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손도 씻고 약간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쌀뜨물에다 하면은 피부가 하얘진다라고 해가지고 북한 여성분들이 쌀뜨물에다 많이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이든 그거에 대한 니즈는 누구나 다 있겠죠. 완전. 맞아요. 자, 탈북 후에 한국에 계실 때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좀 가장 후회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회되는 건 단 한 번도 없고요. 후회되는 거 있잖아요. 세금을 너무 많이 떼고. 이제 세금 낼 때마다 와 너무 많이 떼가 약간 이러긴 하지만 초심 찾자. 나도 초심 찾자. 세금 거의 안 낼 때 생각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맨날 새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자만하지 말고 내가 좀 누군가를 좀 도와주는 삶을 좀 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을 좀 요즘 들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멋진 생각이 예. 있습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어떻게 보면 남한에 오셨을 때 뭘 가지고 못 왔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집도 없었을 테고 가진 게 아예 없었을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정착금이라는 것도 주고. 정착금 한 300만 원 주거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럼 네.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올 때 돈 좀 갖고 왔어요. 오. 달러랑 그리고 이제 올 때 저 되게 옷 화려하게 입고 왔어요. 구두에다가 핑크 코트랑 핑크 가방이랑 돈 이렇게 딱 갖고 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탈북을 왜 했냐고. 그래서 대한민국 가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도 많이 들고 온 건 아니실 것 같은데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중국 쿤밍이라는 데서 라오스 산을 네. 10cm 되는 구두를 신고 8시간을 넘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탈북을 왜 했을까라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서. 쿤밍에서 라오스로 네. 넘어오셨구나. 네,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브로커님이 라오스 분이셨는데 저를 엄청 욕했어요. 이렇게 탈북하는데 이따리 신발 신냐고 이러면서. 그 얘기하니까 내 인생에서 최고로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원장님은? 군대에 있을 때 너무 추웠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원장님 개마고원에서 한번 캠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추워가지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요게 어딘 고이네 이러면서. 제가 딱 보니까 정말 어려 보이시고 얼굴도 되게 환하시고 이쁘신데 너무 잘 웃으시니까 콧잔등에 보톡스가 언제 맞고 안 맞으신 거예요 지금? 저 지금 안 맞은 지가 한 6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주름 보톡스는 한 2, 3개월에 한 번 맞으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미간은 또 원래 좀 그렇긴 한데 워낙 많이 웃으시니까 콧잔등 주름이 가만히 계셔도 보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눈가랑 여기 콧잔등 이런 데는 조금 더 자주 관리하셔도 돼요. 한 2, 3개월에 한 번 정도? 2, 3개월. 네. 그러면 원장님 저희 친구분들이 제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톡스를 계속 맞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때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생길 수 있는 발생률이 높아지는 네. 요인들이 있는데 오늘 보톡스를 맞았는데 한 2주 내 짧은 간격으로 보톡스를 다시 또 맞는 경우라든지 두 번째로는 이제 고용량, 우리가 말하는 고용량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쓰거든요. 사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이 마비가 있는 사람인지 소아마비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는 막 300단위, 500단위 막 이렇게 써요, 한 번에. 그런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약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정말 드문 경우인데 언니가 내성이 있었는데 동생도 내성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보톡스에서 내성 얘기가 많이 이렇게 이슈화 된 거는 네. 약간 상업적인 면도 좀 있습니다. 아, 퓨어톡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품들이 두 가지인가 지금 있거든요. 네네. 그런 데서 조금 더 과장된 좀 부각된 얘기이긴 해요. 근데 물론 특이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약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데 수십만 명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보톡스 내성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원장님 제가 제일 그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팔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팔자에다가 필러를 맞고 싶기도 한데 여기다 맞으면은 팔자가 이렇게 밀려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많은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맞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았는데 혹시 여기다 이렇게 맞으면 진짜 밀려 올라가나요?
여기 있는 게 살짝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팔자의 필러는 사실 많이 말을 하고 많이 움직이는 부위다 보니까 네. 사실 조금 빨리 꺼지는 경향도 좀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 또 필러에 대한 인식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네. 한 번에 가능한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주베르 볼륨이나 스컬트라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인데 볼륨감도 서서히 차오르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영구적인 보형물도 있어요. 물론 보형물 넣는다고 이게 다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도 있고, 물론 지금도 필러들을 많이 하긴 하죠. 만약에 원장님은 저한테 약간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거 추천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아까 딱 보자마자 이제 웃으실 때라든지 가만히 있을 때 욕잔등에 나 요 눈가에 좀 주름이 가만히 있을 때도 주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로 조금 빨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자가 좀 깊고 입이 많이 나와 보이진 않지만 살짝 나와 보인다고 생각이 들면 팔자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컬트라나 주베르 볼륨,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정말 송이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그 쇼닥터에 이렇게 또 이제 초대돼서 나왔는데요. 원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또 20, 30대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여성분들이 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또 북한에서의 그 여성분들도 이 채널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국경 지역에서 멀리 또 많이 봐주세요.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피부 관리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피부 처짐에는 어떤 장비가 좋은지 이런 것들 공유해 주시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널이 많은 분들한테 좀 더 공유돼 가지고 그 유용한 채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송이님도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지금도 물론 이쁘시고 관리도 잘 하시고 그러실 텐데 더 이뻐지시고 또 하시는 일 더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쇼닥터 대정이었습니다. 네, 특별히 송이님을 아, 이거 뭐예요? 아이고, 다르네.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